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가게 문 닫습니다. 입니다. 책 이름이? 예. 내일 가게 문 닫습니다. 예. 오, 이런 책도 있습니까? 예. 아마 폐업에 관한 책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창업에 실패한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존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죠. 특히 창업을 준비할 때 서비스 노하우나 경영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위하려는 업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하는데 기초 체력 훈련하는 것처럼 장사도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장사에서의 기초 훈련은 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선배 자영업자들이 겪은 실패 사례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한 다음 성공에 이르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자영업의 현실과 본질을 알려주어 예비 자영업자가 기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과연 자신의 PT는 자영업의 전장에서 살아남을 만큼 노력할 용기가 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죠. 실패를 통해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네. 뭐, 예전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인도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이 책의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자, 저자 한범구 씨는 약 15년간 자영업계에 몸담아온 그는 속절없이 무너진 초보 자영업자들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이가 실패의 구덩이 속에 빠지기 전에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플랫폼을 세웠습니다. 현재 창풀은 유튜브 채널 창풀TV와 온라인 커뮤니티 창풀카페, 오프라인 모임을 여는 등 다방면으로 초보 자영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송파구청 청년가게 살리기 프로젝트의 심사위원 참여, YTN 청년 창업 런웨이 강연 등 각종 외부 활동을 비롯해 여러모로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자신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의 경험과 노력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하네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초보 창업자들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고 안타까웠기에 또 이런 책을 썼겠나 싶은데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게 메뉴가 6가지 있어요. 엄청 많은데 그중 6가지가 있는데 그 메뉴 1만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메뉴 1 초보 자영업자 누구 때문에 망하는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1번 영업사원에게 당하고 망한 초보 창업자, 오픈하자마자 5B 속도로 폐업한 사장이고, 두 번째는 장사, 결국엔 사람 관리, 직원을 상전으로 모시다 망한 사장. 세 번째, 창업 기술자라 불리는 사람들, 강남 노포 포장마차 폐업의 비밀. 네 번째, 바지 사장의 좌절, 뒤늦게 자신이 바지임을 깨달은 사장. 다섯 번째, 평생 안 쓰고 모아서 건물 산 건물주의 비극. 성실히 살아온 지난 30년을 날려버린 건물주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걸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자, 영업사원에게 당하고 망한 초보 창업자, 오픈하자마자 5G 속도로 폐업한 사장.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게 창업을 지원해주는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창업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 외에 창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면 된다고 시작해서 한 창업인데 처음에는 위치가 좋은 곳으로 해야 한다 해서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싼 곳으로 잡아서 비용이 상승하고 인테리어도 더 좋은 곳으로 해야 한다 해서 올라가고 안에 집기류도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을 하죠. 게다가 월세의 관리비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업사원이 비용을 비싸게 바람을 넣는 이유는 전체 계약 금액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받는 페이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전체 창업 투자 금액의 몇 프로 뭐 이렇게. 그렇죠. 결국 점점 비용이 증가를 해서 나중엔 1억 5천까지 올라가게 되고 모자란 돈은 비싼 대출로 시작을 해서 결국엔 빚만 잔뜩 지고 망하고 많은 창업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면 된다던 창업이 올라서 1억 5천만 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미천이 바닥이 나겠죠. 네, 그렇죠. 영업사원 말만 듣다 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장사. 결국엔 사람 관리, 직원을 상전으로 모시다 망한 사장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자, 이제 처음 식당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나오면 할수록 빚이 지는 겁니다. 장사는 잘 되는 장사는 점점 잘 되는데 이상해서 식당의 주방장을 확인해 보니 매입업자부터 백마진을 먹고선 비싸게 매입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주방장이 매입을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마자 그만두는 바람에 음식 맛이 바뀌어서 결국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창업을 하려면 내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든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창업 기술자로 불리는 사람들, 강남 노포 포장마차 폐업의 비밀.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거는 일단 먼저 건물주들에게 접근을 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월세를 2배를 받게 해주겠다고 창업 기술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포 포장마차를 내보내고 다른 그 초보 창업자를 훨씬 비싼 월세를 주고 들어오게 만드는데 문제는 새로운 창업자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2배를 내고 버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공실이 돼서 건물주도 나간 사람도 들어간 사람도 모두 다 손해를 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돈은 창업 기술자만 챙겨나가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군요. 엄청 많아요, 이런 사례들. 자, 그리고 바지 사장의 좌절. 뒤늦게 자신이 바지임을 깨달은 사장 편이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도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이런 것도 좀 흔한 케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자신이 일하는 업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투자자가 접근을 해, 돈 많은 사람이 내가 투자를 할 테니 당신은 사장을 해서 관련 업종 일을 해달라. 그래서 사장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면 뭘 하겠어요? 같은 업종의 고객을 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매출이 증대하지 않나요.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지분이나 매출은 없고 투자자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그 이후로 매장에 손해가 나면서 그 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서 다른 일을 구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업장에서 빼왔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또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쪽 일을 또 못 구하게 되는 바지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종업종. 예.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 안 쓰고 모아서 건물 산 건물주의 비극. 성질 살아온 지난 30년을 날려버린 건물주 이야기. 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네. 뭐 조물주의 건물주다. 네. 근데 그 건물주에 은행이 있어요. 다들 그걸 착각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건물주 역시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나이가 있어서 상가를 가서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고 싶어서 현수막 많이 걸려 있잖아요. 월세 보장, 네. 뭐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보러 가서 계약을 합니다. 자, 가서 이게 상담을 받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 좋은 건물을 사셔야 됩니다. 비싼데 목 좋은 데를 사셔야지 월세가 많이 나와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내가지고 상가를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비싸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월세를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월세를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옆에 상가들은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또 가격을 낮춘단 말이에요. 나가서는 이제 은행의 이자도 못 내는 상가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까지 빠지게 됩니다. 뭐 완전 혁신도시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방 혁신 도시라든가 기업 도시에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좀 이런 식으로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외에도 저자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푸드트럭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는 거 보면 왜 푸드트럭에 도전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우리나라는 푸드트럭에 적합한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혹한기가 혹서기를 합쳐서 7개월이 넘잖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잖아요. 네. 일단 사람들이 다니는 날이 절반이 안 돼요. 밖에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또 두 번째로는 식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요즘 가는 데- 편의점에서 다 팔죠. 음식 예, 그렇죠. 팔죠. 커피도 팔지 뭐 안 파는 데가 없어요. 푸드트럭에서 안 사 먹어도 돼요. 자, 그런데도 근데 이제 원래 푸드트럭이라는 게 말이에요. 원래는 너무 큰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게 큰 나라는 사람들이 너무 넓다 보니까 지나다닐 때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동과 주차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차해야죠. 거기서 물건 준비해야죠. 다시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기존 식당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식당은 바로 접었다 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푸드트럭이라는 게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이 큰 나라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데 식당이 없는 것을 공격하라고 만든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에다 그대로 도입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주로 행사장에 많이 그렇죠.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용이에요, 원래. 행사장에 갈 건데 이제 행사가 근데 가을이나 봄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름이나 겨울엔 뭘 하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그나마 행사도 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푸드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1년에 반밖에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적합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푸드트럭 그러고 보니까 행사용이네, 그죠? 행사장만 찾아가도. 네, 그렇죠. 네. 뭐 코로나가 아니고 뭐 봄, 가을로 행사만 네, 잘 그렇죠. 열린다면 여름 축제들도 많고. 네. 괜찮은데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악화로 끌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네. 푸드트럭보다는 음식 재료 트럭을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네. 음식 재료 트럭의 경우 오랫동안 생산해갖고 자 싸요 오이가 싸요 이러면서들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웬만하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송의 비용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많은 음식 재료 트럭들의 경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낡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의 푸드트럭을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한다면 음식 재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급을 하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창업학에서 말하는 시장과 비교 후에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인데 이건 학술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경험학적으로 시장을 판단한 것이죠. 푸드트럭은 이렇고 얘기에 의하면 야채 예. 싣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예. 그 수입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게 해서 자녀들 다 대학 보내신 분도 계세요. 보기보다. 네, 근데 푸드트럭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시장을 보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물건만 보고 창업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 됐을까요? 자, 창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책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사례 삼아서 제가 추후 많이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한 예. 가지 내용에 이렇게 많은 예. 복잡한 내용이 있다는 거. 창업하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그 기대 꿈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폐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창업이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전문화돼 있어요. 이미 시장 자체가. 근데 전문화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가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따도 실기시험, 필기시험, 주행시험 보잖아요. 근데 창업은 온 일가의 운명이 달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창업이 얼마나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일선에 나가야 된다는지를 좀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